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얘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3년 후, 즉 2025년이죠.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즉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50대 이상 인구를 합하여 보면 전체 인구의 절반, 즉 50% 이상이 인생 이모작과 은퇴 설계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커다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삶의 지혜. 100세 그러면 정말 요즘 조문을 가보면 90세 정도 넘어야 정말 고인에 대한 넋을 기리는데 팔자를 그리면 되게 아주 젊으신데 아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0세 시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책을 주술하셨는데요. 행복한 노후 매뉴얼입니다. 정지환 박사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한국비전진흥원의 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비전진흥원 시청자분들이 대단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비전진흥원은 17년 되었고요. 청소년들의 미래 비전과 그 진로 설계를 하는 청소년 비전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때 선포한 로드맵도로 살아가는 수료생들이 87%의 이런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고요. 그러한 것을 해서 이와 같이 비전 메이킹이라는 책으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또 라이프 디자인 센터에서는 시니어 은퇴학교, 또 은퇴 부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원인 이제 크리에이티브 세이크 창조교육원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하루를 아주 잘게 썰어서 아주 알차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그 아까 제가 소개했는데 소중한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부제를 달고 행복한 노후 매뉴얼 책을 출간하셨는데 동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초고령화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의료계가 예전에 이제 치료 위주였다가 지금 이제 예방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그게 가능해진 건데요. 그 데이비드 앨리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60대가 아니라 80대에 은퇴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이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작년에 우리 한국에서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조사 자료를 보면 80세까지 일하고 싶다. 네. 라는 그 연령 니즈가 7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새롭게 맞이해야 할 이런 환경하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네. 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그러죠. 재앙.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라는 이제 말도 회자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한번 쫙 펼쳐보면 60에서 한 80대 한 20년이 가장 황금기고 전성기라고 봅니다. 네. 그 100세 시대를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가 네. 책에서 60에서 75세가 전성기였다라는 건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자이든 타이든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생기는 네. 거죠. 물론 돈과 건강이라는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건강이 이제 80까지는 좀 따라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자기를 성찰하고 이해하고 정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볼 수도 있고 주변에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기간인데 이것마저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준비를 좀 하는데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쓰게 됐습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올해 나이가 60년입니다. 60년이세요? 네네. 뭐 지금 60년이면 그 주버나일 에이지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0.7을 곱하면 몇 살이에요? 한 40 초반. 딱 그 얼굴 표정이 예. 그냥 아직 40대신 것 같아요. 건강관리 아유.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60이면 뭐 환갑잔치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뭐 60이 환갑잔치 하면 욕 여기저기서 먹죠. 손가락질 받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60이 넘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손을 놓고 있기는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대학 총장님들 만나면 대학 특히 지방에 있는 총장님들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은퇴자 중심의 특성화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이런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은퇴했지만 그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공부하고 싶은 욕망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니드를 맞춰서 대학 커리큘럼을 짜보면 많은 호응이 갈 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자기가 나왔던 대학이나 대학원보다는 은퇴 후에 다녔던 대학에 네, 대한 네, 네. 애정도 많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학교의 펀드레이징도 요새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산 기부가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많이 좀 네. 공감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런 쪽에 특성화를 해서 만든 대학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대학 총장님들 계시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책을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일반적인 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게 매뉴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책보다는 좀 많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실제 이 안에 자기의 어떤 미래를 쭉 그려볼 수 있는 이런 네네. 것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로서 이 책의 특장점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상당히 두꺼워서 네네. 근데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어떤 양식들이 많이 들어서 읽기는 아주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십사 하고 이제 독자들에게 네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제 노후 준비는 크게 재무와 비재무로 나눌 수 있고요. 근데 재무는 그동안에 또 많이 강조를 해왔고 또 금융기관에서 또 많은 좋은 가이드를 있는데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724명을 7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그랜트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행복의 비결을 이제 7가지인가 저도 네. 봤는데. 발표를 했는데 행복의 비결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네. 거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재무적 요소들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는 그걸 9가지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돈, 일, 그리고 관계, 특히 이제 부부, 자녀, 친구. 저는 이제 노후의 반려동물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해서 반려동물.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여가나 취미.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급격한 변화에서 시니어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투자하는 자기개발입니다. 자기개발 학습. 그리고 또 한 번 왔다 가는데 자기의 어떤 달란트, 재능을 좀 많은 그 기부를 하는 이제 그런 데서 보람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제 자원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애를 또 마지막으로 웰다잉 준비를 잘하게끔 하는 식의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이러한 비재무적 요소들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 에세이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읽을 때는 자극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거를 설계하고 실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즉각 그 자리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바로 설계도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워크북 형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쓰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바로 적자 생존이네요. 그렇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차분히 읽으면서 또 생각이 떠오르면 잠시 멈췄다가 또 생각이 떠오르면 적고 한꺼번에 막 읽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는 부부관계에서 내가 한번 볼까? 부부관계 가서도 보고요. 내가 또 일에 관심이 있으면
일에 가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차분하게 좀 이렇게 항상 네. 그 곁에 두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정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저도 이제 동시대 노후 이제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당장에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토크쇼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또 사회적 경제 네네네. 담고 있고 우리 정 박사님도 사회적 경제 상당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의 어떤 시사점, 네네. 대응 방안 뭐 이런 네네. 것들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네네. 나누죠. 네. 그 미래학자들이 지금 이런 의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력과 그 실력을 갖춘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단순한 리타이어가 아니라 당당하게 생산 인구로 재등장할 것이다. 네, 그 배경에는 이제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혁신 기술들을 인프라 삼아서 창업 리스크를 안 하고도 이렇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시니어 영역이 다이나믹한 변화가 네. 일어날 겁니다. 벌써 인구가 반이죠. 또 이 층들이 실제적으로 경제력을 갖고 있고 네네. 또 많은 학습 역량을 갖추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실제 많은 이제 사회나 기업들도 굉장히 이 시니어 영역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될 텐데요. 특히 사회적 경제에서 시사점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노후를 이제 세 가지로 압축하면 돈, 건강,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긴 시간을.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이제 자존감이 상실하고 또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우울감, 그래서 어떤 고독사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 문제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본의 화장품 회사에서 실제 현장 판매 사원을 80에서 90대 연령을 이렇게 하는 실험을 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니까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한 이분들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믿음을 주더라는 거죠. 네네. 신뢰감을 주고 또 이분들이 이제 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이제 어떤 진정성을 네. 다해서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정말 친언니 같아서 좋아요로 하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회사는 100세 넘어가는 분들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 소일거리나 일을 하지 않는 시니어들은 정말 정말 힘든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일거리를 창출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 사회적 경제 하나의 시사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다양한 변화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비즈니스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를 제공하고 가치 창출하는 거다. 그래서 이 시니어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서구들 지금 현재 트렌드도 보면 이 시니어들만의 어떤 아지트, 네. 시니어들만의 컨텐츠, 시니어들만의 컨시어지 서비스, 뭐 시니어만의 하다못해 그 미팅 웹, 그죠? 그리고 시니어들이 이제 그 여행하거나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데 이런 가상 체험을 통해서 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시니어들의 다양한 그 니즈들, 경제력을 갖고 있는 니즈들에 대한 아까 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방송통신대학의 그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퇴직하고 나와서 창업하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 학기에 30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배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많은 교류가 일어나는데 네네. 그래서 방통대도 이제 오프라인 거점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네. 이유도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좋은 그 시니어만의 대학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보는데요. 그 사회적 경제에서도 이와 같이 시니어들의 이러한 그 다양한 요구들, 니즈들을
어떤 그 아이템화해서 경제적이나 또 사회적 가치를 네. 창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벌써 이제 1사분기 이제 지났잖아요. 네네네. 2022년 특별한 또 예. 프로젝트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그 시니어 영역에서 참 그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더 이렇게 책을 쓰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니어 영역에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그 일본이나 서구들의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의 신간인데요. 초고령사의 대응 전략이라는 책을 지금 번역하고 있고요. 이제 올 하반기쯤은 제가 이제 시니어 마케팅 성공 7계명이라고 네. 하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이제 SK에 다닐 때 네, 제가 네. 모셨던 전무님께서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부사장으로 은퇴를 하셔갖고 지금은 나이가 좀 드셨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기 때문에 가끔 코로나 전에는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를 모시고 했었는데 요즘은 뵌 지가 좀 됐죠. 네네. 근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강 대표 내가 말이야 한 60대 중반 70이면 정말 하늘나라로 갈 걸로 알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80대 중반이 되도록까지 살고 있어서 내가 노후 플랜을 정말 잘못 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시적절하게 이 책을 좀 내신 것 같고요. 네,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 이제 가보고자 하는 삶의 방향,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네. 시청자들 분께 좀 들려주시죠. 이제 책이 이번에 이제 20권째 책입니다. 네네, 그리고 20권째요. 네네. 강의나 코칭을 통해서 이제 리더와 후학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저희 미션 스테이트먼트고요. 그 에머슨의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마지막 문구가 제가 추구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을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게 이제 저도 강의할 때 많이 그 네, 에머슨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떤 제가 뭐 이 방송에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플랫폼 비즈니스 창업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던 분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를 하셨어요. 네, 누군지 알고 네, 이 알고 책이 계시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에머슨의 그 시를 보고 네.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기부를 네. 하셨다는 이야기를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시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 이제 정 박사님 행보를 응원을 좀 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그 아주 의미 있는 시적절한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석사를 하는 때 김동배 교수님께서 이제 칼럼을 하나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노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늙을 녹자를 쓰는 노인, 그야말로 이제 보통 쓰는 노인이죠. 그 다음에 길을 가다 보면 정말 한 길을 걸어왔던 하나의 백과사전이 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인생 자체를 살펴보면 그게 백과사전이죠.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냥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낼 노자의 노인. 또 하나는 정말로 아까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력할 노자의 노인. 정말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연마하는 이런 노인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슬로자. 이게 이슬로자이기도 하지만 베풀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사는 노인. 여러분들은 어떤 노인 삶의 형태를 취하시고 싶으신가요?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글을 하나 쓰셨는데 아주 공감이 돼서 제가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정년에 대한 이야기는 정년 6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던 일을 마치는 나이, 또 받을 정자 써서 정년, 언행이 반듯해지는 나이, 그 다음에 정년, 고요할 정자를 써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나이, 그 다음에 정감할 때, 정있다 할 때 정년, 로맨스를 다시 하는 나이, 그 다음에 또 정년, 바로 잘못을 바로잡는 나이,
그다음에 정리할 때 정자를 써서 아마 복잡함을 정리하는 나이 이렇게 정년을 구분했는데 여러분들의 정년은 어떤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노인 나이가 들었을 때 물론 지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노인 이야기하면 멀게만 느껴지겠지만 나는 정말 어떤 노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을까 하는 화두를 오늘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린 책 행복한 노후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여생을 잘 숙성시키고 발효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화이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